백서 특별위원회 공천 관련 평가 회의가 바로 뉴스탑10 직전에 끝이 났고 조정훈 의원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동혁 수석 대변인의 말에 반응도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못 봤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에 표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과정에 저희의 면담 과정 일정에 특정한 의도성을 갖고 이 활동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도 그런 의도성은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7분들께서 참석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총선 관련, 공천 관련한 미팅을 7번 더 할 의지도 있습니다.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님이랑 면담 일정 정해진 거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사전 만나시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고 당의 최고 지도부를 운영하셨던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또 바쁘시리라 짐작하고 사무총장, 상황실 저희가 해야 될 모든 숙제를 다 마치고 또 이번 주 마무리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전에 좀 충족시킨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주고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또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공천에 관한 논의, 또 전반적으로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 특히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는지, 또 공관위를 넘어서 지도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이런 민감한 질문들 다 주고받았습니다. 입김이 있었다고 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속기록엔 다 남았습니다. 이번에 고성도 한 달에 오가던데 고성이 오갔나요? 그 기억은 제가 없는데요. 그 정도가 고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몇 분이 조정훈 의원이 지나치게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지만 어쨌든 지금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권한과 저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건 분명해요. 박성민 비서관님, 장동혁 사무총장, 전직 사무총장은 29일에 만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조정훈 의원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미정이다. 설문조사 마무리된 뒤에 전달할 때 했는데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있을지 성사 여부도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기반 삼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마 면담 일정 성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의례적으로 이 총선 백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조정훈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할지도 좀 의문인데 저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훈 의원께서도 총선 백서 정말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본인이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잘잘못도 제대로 기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총선 백서를 작성하는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돌아보니 과거에 이철규 의원과 함께 총선 과정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이미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정훈 특위위원장도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고 이철규 의원 인재영입 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도 총선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인데 백서의 정당성이 있겠냐? 특히 조정훈 의원, 박성민 비서관 말씀은 본인도 당사자인데 본인이 백서 쓰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평가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백서에 쓰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1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 얘기하시지만 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냐. 저 같으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 총선에 좀 깊이 관여했던 인사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런 위원회를 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발언도 좀 아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마이크를 주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시점인데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조혁 부총장께도 여쭤봐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도 책임이 있는데 백서위원장 맡은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조정훈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여없이 드러낸 것도 그 이유 같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하여튼 좀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네. 예를 들면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도대체 누구가 시켜서 당신은 그 자리에 가게 됐느냐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또 추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도대체 그리고 지금 그 백서 만드는 것들이 정말 당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그런 또 비난도 받을 수 얼마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조정훈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굉장히 좋아해요. 예. 보수의 어떤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건으로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아까 조정훈 의원 말 중에 저 이현정 의원님 짧게 하나만요. 그 도태우 장해찬 두 사람의 공천 취소 과정, 그 공천이 어떻게 취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내밀한 부분까지 그 비공개회에서 얘기했다는데 그 무슨 말을 오고 갔는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뭐 이철규 의원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왜냐하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태우 장해찬 두 사람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두 지역에 일단 공천되면서 지금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승리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과정 자체 그 뭐 내밀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공개하고 자꾸 뭔가 생중계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가 싶어요. 지금 백서를 어떻게 생중계를 합니까? 지금 보면 매일 좀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 만나러 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계속 그렇게 돌려놓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 대표 출마 안 하겠다는 이야기 분명히 하고 예. 그다음에 일정 자체를 전부 다 비공개로 하고 결과로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만 자꾸 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언제 만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오늘 나왔잖아요. 공천.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뭐냐면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자 그러니 뭔가 이게 자꾸 오해받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럼 본인이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그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못 하죠? 계속 지금 뭐 본인에게 맡겨진 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나 출마 안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입 닫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하죠? 그 아마 뭐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는 아마 그 용산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 구조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을 애둘러서 얘기한 듯한데 글쎄 백서에 어떻게 쓰일지도 잘 지켜봐야죠 이 부분. 그런데 오늘 회의에는 지금 쭉 만나봤던 조정훈 위원장 말고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영환 교수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철규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가 역할을 다 했는가, 제가 책임을 다 완수했는가에 대한 자책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 다소 불편하고 아프겠지만 이 기록을 남긴 데 역할을 다 하겠다. 이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도 어느 정도 사과의 표명,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100% 책임이죠. 증거에 관해서. 공관위원장이 100% 지는 거예요. 다 100% 지는 거예요. 관계되는 사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누가 책임이 더 있고 이거는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으면 저 있는데 100% 주세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100% 저한테 달라. 근데 어쨌든 오늘 아까 장동혁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도 얘기했듯이 본인 공수처장 그 인사청문회 가야 되는데 날짜도 너무 예정돼서 박아서 못했다고 안타까운 거 자체에서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외부 공관위원 6명은 또 전원 불참을 했어요. 글쎄요, 뭐 총선 백서 TF가 모든 사람을 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격식 혹은 절차도 갖추지 못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책임 있다면 나도 윤석열 대통령도 100% 책임 있다. 이 말이 오늘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께서도 많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용산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100%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난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물결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그동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수직적인 관계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또는 무능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백서특위가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들이나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정성도 객관성도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백서는 만드나 마나일 텐데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한 달이 지금 지난 이 시점까지도 백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큰 질책거리가 되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조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 좀 다소 묻힌 감이 있어서 그렇지 오늘 왜 모였냐라고 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에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영환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부분도 확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봉은 김재섭같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복으로 박박 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투표장에 나가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잘못들 다 바꿀 겁니다. 김재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재섭이 갑니다. 제가 갑니다. 여러분 김용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김용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용태가 여러분을 위해서 포천을 위해서 뛴다면 저는 끝까지 김용태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뛸 겁니다. 저 김용태가 포천 가평의 발전 제대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청년 정치인, 청년 당선인 중에 2명이었습니다. 김재섭, 김용태 두 당선인. 김재섭 강북 그리고 김용태 포천. 근데 이현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 어제 사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대통령실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함구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 취재 내용 저희 뉴스타트에 전해주셨는데 공천 과정에서 김용태 혹은 김재섭 두 당선인도 원래 공천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한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천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에 왔을 때 본인 아마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바로는 이미 틀이 다 짜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봤을 때. 네, 틀이 짜여 있었고 영입할 분들도 대충 뭐 이철규 위원장이 대충 다 영입을 뭐 다 해놓고 틀이 짜여져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은 극히 없었고 특히 또 일반적으로 이제 김재섭, 김용태 저 두 젊은 이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뭐 비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가까웠고 천하용인의 한 멤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당에 남아서 이 포천 이쪽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이 이준석 대표와 가깝고 좀 비윤으로 분류됐던 분들 또 몇몇 아마 또 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후보에 대해서 일각에서 좀 배제된다라는 아마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 경쟁이라도 붙여줘야 된다. 경쟁이라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쟁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백서를 만들 때 예. 과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들이 어떤 증명되는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뭐 정말 권력의 핵심과의 관계에서 내밀한 이야기들일 텐데 저런 어떤 것들일 텐데 사실 공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어떤 좀 충격적인 이야기 또 많이 있을 것이고 예.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침묵했던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서에 대한 논쟁이 붙으니까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이른바 친윤계에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 친한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장동혁 원내대변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지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 여권 분이시니까 김재혁 부총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 정말 전당대회에 나올 확률이 80~90% 된다고 보세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억울해서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 지금 보면 사실 저도 선거를 치렀지만 예. 선거 당시에는 제발 한동훈 위원장 우리 지역에 좀 와달라는 그런 콜, 그러니까 요청이 빗발쳤었거든요. 예. 모든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 와서 나 지지 연설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예. 앞다퉈 나서서 희생양 찾기처럼 공격을 해대니 본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예. 터질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나는 뭐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의도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근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어떤 프레임을 좀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49대 51이든 48대 52든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 선거의 책임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50대 50의 책임 정도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백서는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 미리 어떤 특정의 숫자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옳지 않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야 이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아마 나를 말라서 죽도록 만들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혹은 이번 백서를 통해서 어떤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거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 텐데 잠시만요. 여기 왜냐하면 오늘 문화일보에 보도 하나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무리해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원들이 원한다면 도망가지 않겠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당대회 출마를 굳힌 듯한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진짜 전당대회 나오는지.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선 본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이게 뭐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무리해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원들이 원한다면 도망가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온다면 뭐 당선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지금 친윤계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면 나왔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지 혹은 더 친윤계랑 갈등의 포를 또 높여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김정일 국장 짜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뭐 짜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무슨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워서 누가 특정 후보가 간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이제 일이고. 개파 갈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든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추미애 그 국회의장님하고 밀었지만 뭐 다른 뭐 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있는 건데 자꾸만 이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만이 부각되는 건 뭐 두 분 모두에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본인이 출마를 100% 시사한 듯한 발언의 취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인용만 했고 제가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자막 내용을 한번 TV 화면 그 화면 밑에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백서 얘기를 사실 이제 길게 하고 있는데 그 박성미 비서관님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에서는 우리가 맞불 국민 백서를 넣자.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 뭐 이틀 만에 지금 6만 명이 넘은 팬카페에도 글이 좀 제법 올라온 모양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아예 백서를 꾸릴 때 그것 말고도 공식 지역 모임을 시작하겠다는 자발적 모임도 있다. 이게 뭐 현상이 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뭐 기존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불어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팬카페 가입을 독려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삼삼오오 퍼지고 있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호응이나 응원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직들이 생겨났다라는 데 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별로 중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조직을 데리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건 전당대회 룰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등판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식적인 행보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재개하면서 언론 노출도는 높이고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친한계라던가 이런 그 팬덤에서 계속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요청한다 하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또는 당의 위기에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서사와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일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팬카페 이런 팬덤들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총선 백서팀 여러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진짜 공개적으로 친 한동훈계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가까운 인사들도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불만 혹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